그래서 자, 정신과 물질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며 육체와 정신의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호환적 수로로서의 속성 개념, 서로서로 호환이 된다라는 부분으로서의 속성 개념은 라이프니츠가 스피노자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스피노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라이프니츠는 저런 놈이야 라고 하는 스피노자는 저런 놈이야 라고 하는 라이프니츠 입장에서의 스피노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점이 호환적 수로로서의 속성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뭐냐면 서로 분명히 속성이 봤을 때는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같냐. 그런데 한 존재라고 한 실체라고 하는 그 호환되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스피노자는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고 라이프니츠가 스피노자를 그러니까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현실체에서 우리는 보통 보면 정신과 육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 육체와 정신을 종속적인 관계로 많이 보잖아요. 그게 이원론적이고, 그게 이데아적이고, 그게 플라톤적이에요. 사실 플라톤적. 근데 그 플라톤적인 부분인데 요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논리적 구조 있죠. 논리적 구조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에요. 논리적 구조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데아적인 어떤 개념,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는 개념적인 부분은 플라톤에서 가져오고 설명적인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부분으로 가져온 것을 보고 우리는 중세 시대의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스콜라 철학. 그래서 스콜라 철학적인 부분이 우리가 개신교가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철학적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해서 해석학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가진 게 라이프니츠예요.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실체의 모든 속성을 호환적 속성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라이프니츠가 스피노자를 해석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이러한 관점은 두 실체가 하나의 속성망을 공유해도 동일한 실체가 된다는 차원에서 유일 실체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일 실체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라이프니츠는 유일 실체적인 어떤 부분으로서의 자연의 신화, 자연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범신론적인 입장에서의 스피노자를 좀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입장을 기반으로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체로서는 신은 능산적 자연, 자연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연. 그는 우주 전체가 자연이며 총체로서의 신으로 보는 본신론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발생되느냐면 실체가 신인데 신이라는 실체가 관념적으로 그러면 신이라는 실체, 저 자연이라는 실체가 도대체 그럼 뭔지 나한테 보여봐라고 하면 보여줄 수 없는 관념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신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신의 본질은 능력, 그죠? 포텐티아이며 이에 의하여 물체에서의 의학적 힘과 정신에서의 코나투스, 아까 우리 봤죠. 그러니까 어떤 좀 뭐냐고 신뢰한다, 믿음, 이게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자, 이를 통해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에서 불가능했던 물체에서의 운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실체로는 모든 것은 신의 본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결정론적 입장이다. 결정론적인 말은 결정되어지는 그 뭔가 실체가, 결정하는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신적 존재에서 자유의지를 박탈하게 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결국은 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은 아니지만 결국은 스피노자도 신에게 기의를 한다. 데카르트도 결국은 신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도 결국은 신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체론적인 관점에서 윤리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제가 지금 이거 그 블로그에서 따왔다 그랬죠. 예, 블로그에서 따왔다 이 말은 요 지금 부분을 스피노자도 데카르트도 그렇고 스피노자도 그렇고 라이프니츠도 그렇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저자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제 이걸 정리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금 윤리라는 단어가 개념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분은 이러한 실제론적 관점에서 윤리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인다 할 때 이 윤리의 문제라는 개념이 스피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윤리, 즉 에티카에서 말하는 바로 그 스피노자적 관점의 윤리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윤리냐 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라이프니치. 자, 라이프니치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실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자, 그 객체 하나하나마다 그 이제 원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단자를 주장합니다. 데카르트는 의지, 자유, 신의 예정 사이의 조화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정신율체가 나눠져 있으니까 자유와 필연의 조화 가능성 존재가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물체의 범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물체가 무한 분할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또 운동의 원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들. 라이프니치도 굉장히 그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과학자예요. 과학자고 그러면서 철학자고 수학자고. 그래서 라이프니치에서 미분적분이 나왔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죠? 물체의 무한 분할 가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쪼갤 수 있으니까. 미분이라는 게 계속 쪼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 라이프니치는 물체를 실체가 아니라 현상적 관념으로 봅니다. 물체가 뭐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현상적 관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치가 또 다른 관념주의적인 어떤 부분에 또 방향을 제시를 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장된 것, 즉 관념주의 쪽으로 간다면 독일 철학이죠. 뭐 이제 안내를 한다라는 말은 있어요. 연장된 것, 즉 물체를 실체로 교정하면 물체의 분할 가능성과 실제성은 모순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유라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실체의 본질로 본다고. 사유한다, 생각한다는 것을 실체의 본질로 본다면 사유하지 않을 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할 때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한계에 달기 때문이죠.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사유 대신 지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지각은 하잖아요. 그죠? 그 지각을 실체의 속성으로 삼습니다. 사실 참 이 철학자들의 가만한 내용들을 보면 별거 아니라 별거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 비슷한 거 하기도 하고, 그지? 그럴 때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단한 사람한테 가만 생각하면 BC 400년경 거죠. 그지? BC 400년경. 그럼 BC 400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야? BC 400년경이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이전 부여가 BC 한 800년경입니까? 부여 공제라나 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지? 그런 시대 아니면 초기 삼국시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초기 이런 시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그러니까 철기 시대지. 철기 시대를 이제 본격화 맞이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사유가 지금도 이 사람들 사유가 너무 이런데 쉽게 말하면 좀 나는 한편으로는 원시 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걸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감탄을 하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시 시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맨날 단어만 체를 바꾸고 매일 그 말인데 이거 새끼가 말만 바꿔갖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네. 사실은 별거 아니다. 억수로 어렵게 대처는 보이지만 지금으로부터 라이프니치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17세기 사람이니까 17세기면 아까 지금 1600 몇 년 사람이라고 그랬지. 제가 1600 몇 년 사람들이 뭐 사유를 하면 얼마나 기특했겠어. 그렇잖아, 솔직하게. 우리는 보고만 해서 사유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는 보절을 가지고 사유하는. 자, 그는 이런 지각이라고 하는 실체의 속성으로 삼는데, 그는 이러한 실체를 단자. 그래서 라이프니치 하면, 스피노자 하면 뭐냐면, 스피노자 하면 에티카 이랬잖아요. 에티카.
데카르트 하면 코기토. 그지? 그런 것처럼 라이프니츠 하면 모나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나드. 실체로서의 모나드, 즉, 단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라이프니츠가 주장하는 모나드 단자는 단순해요. 이것은 실체를 이루는 기체의 분할이 불가능하다. 쪼개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모나드, 즉 단자라고 부르는. 어떤 면에서는 우주학적으로, 우주가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원자의, 그죠? 원자적 개념. 물론 요즘은 원자도 미세분자로 계속 나눌 수 있지만 한때는 원자가 최고로 작은 단위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그런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 그걸 라이프니츠는 아까 전에 내가 화학자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에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또한 실체는 개별자. 그러면서도 실체가 하나하나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는 거죠. 여러 개.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개체적 실체.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체마다 다 실체라는 거죠. 저기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자연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확 돼가지고 이게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대해서 그 개체들은 양태의 형태라는 거지. 양태의 형태. 예를 들어서 이 옷을 입고 나타나고 저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실체는 하나야 이거지만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빠, 목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체마다의 실체를 부여하는 이런 입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라이프니츠에서는 조금 내려오면 그 두 실체가 단 하나의 속성만 달라고 서로 다른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한히 많은 개발자로서의 모나드, 단자들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많다 해서 이게 다 신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이프니츠는. 또한 실체의 본질은 내적 활동성 또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지? 실체의 본질은 내적 활동성 아니면 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능동적 근원력으로서 영혼의 내적 활동성을 그는 후기져서는 욕구. 그러니까 단자적인 어떤 개체가 내가 막 능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싶은 어떤 내적 활동을 막 하고 싶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욕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스피노자가 신의 본질을 능력이죠. 폰텐티아에서 보았던 측면에서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스피노자는 데카르트 내리가잖아요.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스피노자를 내리까죠. 그렇게 하면서 지가 살아남는 거죠. 다 인생 사는 거는 다 마찬가지야. 결국은 배워놓고 스승을 까야 지가 올라가니까. 그런 개념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스피노자는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고 결정론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한계점을 지각과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의 단자, 아까 제가 개체라 그랬죠. 단자 쪼개고 쪼개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모나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로 극복을 시도합니다. 라이프니츠에게 단자는 내적 원리, 곧 욕구에 의해서만 변화하며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상호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제 신의 역할, 여기서는 자연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말하는 신의 역할은 모든 모나드, 단자들이 가능태의 형태를 지닌 미래의 지각을 예견하며 서로의 조화를 이루도록 모나드들을 배열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하나 요즘 우리 단어들 없잖아요. 3구, 3마 단어들이 많잖아요. 요거를 쭉 나열을 해서 그 여정을 쭉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 나열을 해놓고 이리 가면 돼 하고 정리해 주는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응? 그렇지. 이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감정 지각하는 것들이 있지. 욕구에 대한. 그렇지. 사유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맞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 지내 사유를 하다가, 이래 쭉 하다가, 이제 욕구라는 것이 사유 하다가 내가 이제 이 커피라는 걸 봤어. 그러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 있죠. 욕구적인 어떤 감정에 대한 이성,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자각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개체를 모나드라고.
그래서 이 개체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욕구 있죠. 그 욕구 자체를 실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다, 포크다, 응. 나 이걸로 뭔가 집고 싶다 하면 이해는 못 그렇지. 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렇지. 조금은, 그러니까 스피노자나 데카르트하고는 개념이 조금은 틀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라이프니츠가 기독교에 가까워요. 세 명 중에는. 네, 그렇게. 그렇지. 그래서 밑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이다. 그 예정돼 있다는 거죠. 라이프니츠의 관점에 따르면 심신상호관계, 마음과 생각의 상호관계는 육신과 영혼과 육체 간의 예정조화로서 설명 가능하다. 인간은 우월한 모나드의 영혼과 열등한 모나드의 집합으로 육체와 결합체를 이루는 존재이다. 조금 어서 비슷하죠? 누구하고 비슷해요? 자,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로 기속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본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에 대한 또 비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이야기했죠. 정신과 육체의 두 가지를 하는데 정신과 육체가 종속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모나드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월한 모나드가 있고 열등한 모나드가 있다. 그래서 우울한 모나드가 열등한 모나드를 이끌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데카르트적이다라는 개념으로 가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그럴 수 있죠. 그런 개념이 있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우울한 모나드는 커피를 보고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고, 그 다음에 그 열등한 모나드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주는 거죠. 그래,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싶다 할 때에 이게 지금 마신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꿀꺽 넘기는 마신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열등한 모나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사유합니다. 뒤에 가면. 전부.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유를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월의 우리가 그랬잖아요. 경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대의 경계선에 따라서 생각을 쭉 하게 돼요. 나중에는 뭐까지 나오냐면 먹고 싶다, 먹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정신 이런 거는 웃기는 소리다. 이거 먹는 거는 먹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들은 물질이다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칼막스주의로 가게 돼요. 이제 쭉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 나오죠. 근데 이런 어떤 인식 이런 걸 보고 사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죠.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거하고 똑같은 이제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거하고 개념 조금 뭐냐 설명은 틀리더라도 말은 비슷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인간인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다른 거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랬잖아. 인간도 뭐 개도 생각하던데. 근데 그 생각한다는 개념에 개가 생각한다는 개념을 본능적인 단어를 본능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띵킹에서 계획을 짠자. 예를 들어서 걔가 내가 저리로 가서 뭘 할 거야. 그래서 저리로 가서 뭘 할 거야라고 하는 계획을 짤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저기를 갈 거야라고 하는 단순하게 그래서 갈 거야와 동시에 가는 것. 이거를 띵킹이라고 사유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본능이라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이제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막 이렇게 부딪혀요. 부분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신이 이를 어떻게 예견하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해요. 신은 전지전능하다라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죠. 다시 말하면 신이 이를 어떻게 해 하니까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우리가 논할 존재는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인식 주체와 존재 주체가 이원화도 되어버리죠. 그래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말 안 되면 말 막히면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철학의 논의는 존재 주체인 신의 입장에서 전개되어져 갑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실제로는
인식론과 윤리학의 조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되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다시 이 저자, 지금 이 글을 쓴 저자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실제를 통하여 인식과 윤리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실제를 통하여 인식과 윤리의 문제를 설명하는 입장에서 실제론적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즉 유럽의 합리론자, 즉 다시 말하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철학의 근본 토대인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를 통과하면서 점차 세련되어 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하여서 이제 반박이, 합리적으로 이성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기준이 뭐냐면 결국 이성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이성하고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성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존재, 이성의 실체에 대한 부분, 이성을 가진 존재적인 어떤 부분을 실체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지각한다고 다 그것이 진리고 실체냐? 경험을 해야지. 실제로 그건 경험이 돼야지. 연기를 나는 거 보니까 저거는 뜨겁겠다. 근데 드라이아이스는 경험을 해봐야 뜨거운지 찬지 알지. 먼저 이게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제 경험주의적인 부분에 경험적인 부분. 근데 경험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본다기보다는 숙제를 또 이번 주에 줄 거예요.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이거는 그거는 경험적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것만 이제 우리 한 3번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주니까 우리가 10주간 모임을 하기로 했잖아. 뭐밖에 안 지금 2월 나중에 2월 셋째 주 되면 너희도 이제 그거 해야 돼. 지금 뭐고 대학 들어가면서 뭐지? 그때부터는 이제 너희들 선배인 우리 또 예진이 같은 선배가 좀 필요할 거야. 뭐냐면 수강 신청 이런 것들이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3주 정도 이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우리가 빠진 거 뭐 계산하고 다 해도 7번째 모임이거든 지금. 그래서 6번째, 7번째 헷갈려서 아까 기도하다가 7번째 했다가 6번째 했다가 내가 지금 끌었다 지금. 어쨌든 자, 우리는 앞에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그리고 스피노자는 신유일 실체론, 라이프니츠는 단자론, 이걸 통해서 실체론을 구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데카르트는 그저 실체 개념의 적용 가능성의 한계, 모순 지점, 물체 세계에 대한 이해, 운동의 설명 가능성,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심신 상호작용의 설명 가능성, 그리고 윤리에 있어서는 의지 자유의 문제를 신의 예정과 조화를 이루어 담보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를 거쳐 보다 체계적인 철학 체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합리론에서의 실체론은 점차 개체로서의 실체 개념을 지니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근대의 합리론자들은 실체의 창조자인 신을 통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기에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서는 신의 의도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라이프니츠에게서 신의 예정 조화와 조화를 이루는 듯 하면서도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을 신의 정능함에 증거를 두고 설명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는,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뒤에 좀 덜 닦고 나온 듯한 느낌, 이런 차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합리론적인 부분까지, 드디어 데카르트, 라이프니츠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우리 뭘 정리를 하느냐면, 자,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사유, 데카의 사유는 데카르트의 사유적인 어떤 부분은 여기 지금 현대에서는 어떻게 응용을 많이 하느냐면, 지금 디지털적인 어떤 부분에서 지식이 더욱더 필요해짐으로써, 이게 데카르트는 좀 과학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 들어갔죠. 자기부터 이 평면 좌표부터 만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점점
지식을 실험화하여서 증명하는 차원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런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육 세계, 선진 교육 세계요. 선진 교육 세계 처음에는 주입형이었죠. 주입.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선진형 교육이라고 하면 토론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실험식이에요. 실험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미친 영향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리고 좌표 평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영향은 당연히 GPS 내비게이션 이런 걸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사유적이고 조금 정신적이라는 부분을 했었잖아요. 이제 스피릿적이다. 이게 과학적이라면 스피릿적이고 모든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의 신의 어떤 부분들이군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실체와 양태의 표현으로서 신을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문화와 접근이 됩니다. 문화와 접목이 되면서 탄생한 게 이거예요. 얘들이에요. 지금 하면 아이돌, BTS, 아이돌. 그러니까 BTS라는 단체를 말하는 게 아이돌 문화라는 거죠. 아이돌 문화가 그래서 스피노자는 아까 지금 어디로 흐른다 그랬어요? 결국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을 흘러서 현대의 사상을 흐름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현대의 사상에서는 과학은 발전하지만 과학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는 그지? 사상적인 부분으로 갖다 붙이다 그랬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니치는 뭐 사실은 뭐 좀 영향적인 막 이진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향도 지금 이진법은 컴퓨터잖아요. 결국 컴퓨터로 가게 되는데 라이프니치는 일단은 이 책에는 잘 다루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또 우리에게 기존 사유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리할 수 있고 재해석할 수 있는 몸부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속에 삼단체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보좌의 축복 아래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찾아오는 그런 축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히 대학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의 생활과 대학 문화와 대학의 학문을 복음으로 완전히 재해석하고 정복해가는 귀한 우리 축복의 우리 랩런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4년을 2년 안에 다 끝내놓고 진짜로 2년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한 자기 준비의 축복이, 렘넌트 서밋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